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니로 차대를 쓰는 EV3. 그래서 충격이다. 이해합니다. 근데 갑자기 니로 차체가 허접 쓰레기 차체가 돼버리고 구형 차체가 돼버렸어. 니로 2세대 모델이 출시된 시점이 2021년이에요. 아이오닉5와 동일한 연도에 나왔습니다. 니로 EV는 2022년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니로의 차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형 차대입니다. 그리고 EV3가 기획된 게 2001년 니로가 출시되던 그 해에 기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EV3가 기획이 되면서 니로의 차대를 염두에 뒀겠죠. 시기상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아이오닉5 EV6의 그 구조를 왜 승계를 못했냐? 전장이 4.3m로 30cm 이상 짧아요. 30cm 이상 짧으면 차급이 두 개가 미칩니다. 그러면 우겨 넣을 수가 없죠. 서브프레임에 전기 모터를 집어넣고 그 사이에 배터리를 집어넣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EGMP 방식으로 그럼 소형 EGMP를 줄여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차대 공유 전략은 내연차에서 정말 오래부터 해왔던 아주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투아렉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나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아우디의 Q7, Q8. Q7, Q8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포르쉐 카이엔은 1.5배에서 2배 이상 비싼 모델이잖아요. 2배가 뭐예요?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죠. 람보르기니는 3배 이상 비쌉니다. 투아렉은 저렴한 모델이 한 8천만 원대, 비싼 모델이 조금 1억 초반대예요. 그러면 이런 차대를 공유하는 우루스가 그거 소비자들이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 안 삼아요. 왜? 투아렉이 좋은 차대이기도 하지만 어련히 람보르기니에서 자체 기술로 스포츠 유전자를 거기다 심어놓고 정말 멋진 스포츠용 SUV로 완벽하게 바꿔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내연차잖아. 그렇죠, 내연차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험로 주파가 가능한 정도의 기본기가 튼실한 일상용 SUV의 차대를 가지고 극강의 스포츠 유전자를 담은 람보르기니 브랜드의 SUV, 스포츠 SUV를 만들어내는 게 내연차에서 전기차의 변화만큼 더하면 더했지 이게 덜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람보르기니는 우리가 투아렉을 베이스로 차대로 씁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나요? 사실 그거 전면에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소비자들이 알아서 그냥 암묵적으로 이거 투아렉 차대로 만든 거야, 기술 문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이래서 알게 되는 거지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합니다. 카이엔도 마찬가지예요. 포르쉐가 우리는 투아렉, 그 대단한 투아렉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정말 좋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기도 하거니와 또 그걸 같은 차라고 인식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건 전용 전기차라네, 그럼 내연차의 틀을 완전히 벗어야지,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식의 설계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현대가 EV3에 좀 EGMP를 축소해서라도 집어넣었더라면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최대한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2021년도에 개발한 쓸만한 니로 EV라는 차체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썼겠어요? 실내 공간을 확장하고 앞에 프렁크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니로의 차체를 가지고 EV3에 맞는 그런 차체를 구성을 했겠죠. 많은 분들이 플랫폼을 그냥 차대로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플랫폼에는요, 특히 전기차 플랫폼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차대는 물론 들어가고 하부 구조를 비롯해서 배터리를 제어하는 BMS, 그리고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을 제어하는 그런 전기전자 제어, 이 모터를 비롯해서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기술을 총체적으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EV3는 지금 EGMP에서 내건 조건에서 뭐가 사실은 초기에서 달라진 거냐? 차대를 EGMP 초창기에 정의했던 그 형식대로 준수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EGMP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바꿔놓고서 EGMP라고 주장했으면 저라도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을 겁니다.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제조사가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바꾸면 바꾼다. 정의가 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건 고지를 해야 됩니다. 현대가 또 기아가 그걸 안 했냐? 했어요. 유튜버들, 기자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 유튜버들하고 기자들을 모았겠습니까? 기사 많이 내주셔서 EGMP가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대중적인 EV3에서도 EGMP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EGMP에 대한 2021년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그 정의와 좀 바뀌었습니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전기차 전용으로 출시가 되면, 그리고 또 현대에서 또 기아에서 규정하는 기술 표준을 충족시키는 전기차라면 EGMP라고 이제는 부를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유튜버가 뭘 해야 됩니까?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제조사의 정의가 어떻게 예전과 달라졌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 유튜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자동차 유튜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타 채널에서 다뤄진 정보를 보면 마치 현대가 아무런 얘기 없이 자기들 멋대로 EGMP에 대한 정의를 바꿔서 막 소비자를 속이는 것처럼 초기 영상을 막 비교하는 거예요. 이미 초기 영상과 달라졌다라는 거를 고지를 했고 이걸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도 했고 또 그렇게 영상을 만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모카이 김하윤 기자님도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 보정을 하셔야지. 현대에서 기아에서 사실은 EGMP에 대한 범위가 확대가 돼서 EV3처럼 이런 차대를 원래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지 않고 전반적인 기술 표준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서 EGMP 전기차, 전용 전기차의 가치를 실현한 모델까지도 EGMP라고 부르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쏙 빼놓고 마치 초창기에 했던 게 변함없는 현대 기아의 기조인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서 오해를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동차 유튜버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동차 유튜버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난 알았는데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하셨어야지. 그러면 아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나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나는 들이받겠다. 차대인데 차대 중요한 일인데 난 여기까지가 EGMP라고 난 생각을 해서 그 말은 인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하든가. 근데 그러한 배경 설명 없이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현대가 EV3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현대가 뒤통수를 쳤구나. 현대가 사기를 쳤나? 쟤들이 하는 게 그렇지. 제조사와 소비자들을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유튜버들, 기자들 다 알아요. 현대가 정책이 변했다는 걸. 더 확대해서 EGMP의 범위를 넓히겠다. 대중 모델까지도 EGMP에 포함시켜서 기술적인 전용 전기차의 가치를 이제 폭넓게 대중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르셨으면 나중에 보정을 해야 되고 알고도 그랬으면 내가 아는데 난 그거 싫어라고 분명히 밝히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로가 EV3보다 더 비싸요. EV3가 더 싸게 팔리는 전기차인데 EGMP 전기차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좋은 기술이 많이 들어간 좋은 기술 많이 들어간 거 맞아요. 소프트웨어 제어서부터 전기 모터도 다시 싹 설계해서 출력만 같지 정토크 구간, 정출력 구간 다르고 토크도 달라요. 회전 그리고 인버터 제어 다 다르다고. 출력만 같으면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라고.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토콜도 완벽히 달라졌어요. 인포테인먼트도 다르고 회생제동 시스템도 스마트 회생제동 3.0, 아이패드 3.0 등등 해서 전혀 다른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더 비싼 모델의 차대를 썼어요. 왜? 4.3m의 짧은 차체에 4.6m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아무리 이게 확장 축소가 가능해도 이건 너무 줄여야 되잖아요. 배터리를 81.4kWh나 우겨 넣어야 되는데 4.3m의 서브 프레임에다가 전기 모터를 밑으로 확 내린 상태에서 81.4kWh 배터리 팩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공간에.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니로 차대 개발한 지 3년 정도 됐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EV3 프로젝트가 들어갔는데, 이때 니로 2세대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프로젝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차대를 활용해서 EV3의 4.3m 되는 전용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게 맞아요. 제조사는 차대 하나 개발하면 마르고 닳도록 쓴다고요. 왜? 개발비를 뽑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소형 모델은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가 아니니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진짜 많이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2021년에 나왔고, 전기차는 2022년에 니로 2세대 모델이 나왔어요. 이걸 구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 왜? 전달을 그렇게 하니까 소비자분들이 이게 구닥다리인 줄 알아요. 니로 1세대 모델인 줄 안다고. 아니라고. 새롭게 차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 사용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거기를 가져다가 차대만 쓸 뿐, 전기차 플랫폼에 필요한 그 외의 기술들은 모두 EGMP의 특징이 맞는 게 들어갔고, 차대만 니로를 쓰니까 야, 이제 EGMP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다 해서 기사들 다 불러가지고 EGMP의 범위가 넓혀졌고, 대중전기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 전기차로 나오는 건 EGMP에 들어갑니다. 이건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한 걸 그냥 나는 모르겠다, 니랑 똑같으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변경되기 이전의 영상 막 그거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비교해주면서 다 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니로 차대가 들어가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더 비싼 모델인데. 니로가 EV3가 워낙 상품성이 좋고 극찬을 받으니까 니로 EV가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돼서 그래. 여러분들 가격표를 보시면 걔가 더 비싼 모델입니다. 더 비싼 모델이라는 건 그만큼 재료비, 제조 공정에서도 공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차대도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EV3에 맞게, 전용 전기차에 맞게 고친 겁니다. 투아렉이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들어가면 다 보강될 거 보강되고 스포츠용 유전자에 맞게 다 차대를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동력 전달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람보르기니 고유의 기술이 들어가서 더 강력한 스포츠 유전자로 탄생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예요. 누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사는데 투아렉에 이 싸구려 차대를 썼다 하면서 비난을 합니까?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폭스바겐이 그거 엄청나게 많이 잘해요. 하나 개발해 놓고서 그냥 뭐 10모델 이상 쓰는 모델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제조사에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니 전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거는 사실 제가 부러졌던 거고, 과거에 다른 분들은 그게 뭐 그냥 전기차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만 바꾸면 되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는 또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전용 전기차 플랫폼 아니면은 차대조차 전용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워딩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니로 차대를 공유를 했다 그래서 이게 형편없는 차입니까? 뭐가 충격적이에요? 차대 공유는 전기차 시대가 돼서 그렇지 그전에는 마르고 닳도록 했다니까. 토요타, 렉서스 차대 공유하는 모델 많아요. 어떤 분이 댓글 올렸어. 토요타와 렉서스가 차대를 공유하면 토요타야 렉서스야. 그래서 제가 토소스?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전기차 시대가 되면 아이오닉5처럼 주력 모델, 그리고 또 EGMP의 특징을 하드웨어에 그대로 담을 수 있고 변화된 CC에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전기차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하는 거고, 이제 4.3m 또 4m 더 작은 모델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모델들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뭐 서브 프레임에다가 전기 모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뭐 마운팅을 뭐 8개를 만들어 놓거나 이런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이건 간소화되고 좀 저렴한 EGMP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연료통 위치 공간이 그대로 있더라. EV3에 GT 모델 지금 심각하게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륜 쪽에다가 모터 집어넣을 공간이 필요한데 마침 잘 됐잖아요. 예, 모터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터리 안쪽으로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터 집어넣고 이 샤프트를 이제 후륜 쪽에다가 뺄 수 있는 뭐 그런 여유가 되니까 GT 모델이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차대를 그대로 적합하게 해서 만들어 놓고 또 그 공간 듀얼 모터, 후륜 모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배터리를 좀 이렇게 아래로 내린 게 아닌가. 보면 배터리를 좀 하부로 좀 내려가지고 간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공간이 왜 필요하겠어? 유출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EV3 GT 모델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현대든 기아든 또 다른 제조사든 차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최대한 많은 모델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기획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잡는단 말이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EV3가 EGMP로 뭐 이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건 고지가 된 거예요. 기자나 유튜버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룬 측에서 그걸 몰랐던지 아니면 알고 모른 척을 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2021년 3월에 공개한 그 영상을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들의 정책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정책을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자동차 정보를 다루는 기자나 유튜버들이 다 알려줘야 돼.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고 마치 과거에서 정책이 안 바뀐 것처럼 잘못 전달을 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지. 그러면 정정을 하든가 해야죠. 정정하기 싫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해줄게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니로 차대는 구형 차대가 아니에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로운 차대입니다. 그리고 차대 공유는 내연차 시절에 마르고 닳도록 하던 건데 전기차 시절에서 전기차를 위해 개발된 차대가 아니면 찜찜하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찜찜하지.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기전자 기술을 비롯한 파워트레인 그 모든 전기차의 특징이 EGMP의 특징을 담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승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랬어요. i5나 EV6보다 더 훌륭한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이제 부를 만큼의 완숙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소형 EGMP로 그냥 하나 만들지 차대를. 이게 좀 아쉬운 거지. 근데 현대에서 비용 아끼려고 최대한 가격 낮추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EGMP다라고 하는 건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럼 전용 전기차로서의 가치가 있냐 없냐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니로는 더 비싸게 판매되는 모델이라 EV3에 들어간다고 충격적일 게 없어요. 좀 서운할 뿐이지. 전기차로 전용 차대를 만들어주지. 플랫폼에 차대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까지 해주지. 이런 볼멘 소리다, 이런 지적이다 하면 당연히 소비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좀 잘 잡으시고 올바른 팩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뭐 두둔하고 대변하고 뭐 누구를 지목해서 까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을 알고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상품을 선택하고 후회를 덜하지 않겠습니까? 심란한 마음 다 잊어버리시고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니로 차츠니까 충격받으신 분들 그 충격에서 헤어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